지금 사면 꼭지래, 뭐 지금 사면 거품이야, 이런 얘기에 현혹돼서 그럼 손 놓고만 있을 거냐,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도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이신 김종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프레이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후라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통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나요? 또는 일찍 할 수 있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전역하고 나서 네. 바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20살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요새는 또 군대 월급이 좀 괜찮더라고요, 나름. 또 좀, 저는 2등병 때 3만 얼마 받았는데 지금은 한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한 4, 5년 정도 네. 모으면 한 1, 2천만 원은 되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부동산 경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네. 낙찰을 받는 거죠. 이런 거는 소액으로 좀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놀라시는 게요, 일찍 하시는 것이 좋고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투자고, 나중에 해야지, 돈 모으고 나서 해야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접근 가능한 시장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인사이트, 20살, 23살, 25살의 인사이트와 나중에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였을 때 자본을 더 투입할 수 있는 40대, 50대에 처음 시작하는 것과 이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때 소액으로 경험도 없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일찍 공부를 하고 일찍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돈을 벌고 1억, 2억이 쌓였을 때 그걸 잘못된 데다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고 용돈 좀 주신 걸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1천만 원이 있으면 실전적으로 네,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셔야죠. 지식을 채워야 되네요. 돈 버는 동안 지식을 채워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서점에 갔어요. 네. 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탁탁탁 추천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의 인문학. 부의 인문학. 네. 이 책입니다. 네,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 네. 보시고, 네. 자, 두 번째, 검은 책 있습니다. 검은 책. 330이라고 불리는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름이 기네요. 네. 어쨌든 이 책 330. 네, 330 구만수 이렇게 치면 네. 나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클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네. 이제 기본적인 사이클은 이해를 했어요. 네. 동의를 해. 오케이, 난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실전 책을 또 몇 권 보셔야 됩니다. 되게 많은데 뭐 지금 당장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딱 2권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투자의 정석, 빨간 책입니다. 빨간 책. 자, 이렇게 생긴 부동산 투자의 정석. 네. 네. 그다음에 부룡님의 또 책이 있습니다. 이건 네. 또 푸르스름한 책, 흰색 푸르스름한 거 섞여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네. 총 4권 나왔어요, 지금. 네. 계좌에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이 1,000만 원을 모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네요. 이제 서점에 가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네요. 네. 자, 요걸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와 유튜브를 몇 개를 좀 구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게 진짜 필요해요. 네. 카페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누군가가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는 게 사실 좋긴 하더라고요. 카페 추천은 어떤 게 좋나요? 이제 여기서 요거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책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카페나 이런 거는 다 성향이 다르고 카페마다의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고 네. 카페 같은 데서 강의 같은 걸 해요. 네. 네, 3시간짜리 강의, 특강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사님들의 커리큘럼과 커리어를 보시고 그 카페에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보통 강연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곳보다 카페를 오히려 더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카페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오래됐고 검증이 됐다라는 의미가 좀 크거든요. 그런 강의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건 단발성 강의나 약간 이벤트성 강의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건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같이 동료들이 생깁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투자 동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 성향과 좀 맞는 스타일의 투자를 하는 분인지 그 멘토분이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맞춰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투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뭐 상가 투자를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조금 더 갭 투자를 이용해서 지방에 있는 뭐 주택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자가주택을, 아파트를 뭐 부채를 더해서 랩을 일으켜서 더 옮길 곳을 찾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것에 좀 특화된 그런 차이도 있다는 네. 거죠? 경매 쪽이면 경매에 특화된 학원이 있고요. 네. 뭐 갭 투자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장기 투자 네. 뭐 이런 데도 좀 있고, 땅도 있어요? 토지 쪽도 있습니다. 토지 쪽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토지를 개인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산가들 외 말고 토지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가능해요? 토지 시장이 엄청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투자처들이 있고, 자, 이것도 여러 군데 만약에 다녔어요. 강연을 쭉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투자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이쪽이 좀 더 깊이 해보고 싶어. 네. 했어요. 자,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해봐야죠. 일단 네. 아파트 투자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네. 드릴게요. 가장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어디예요? 메인스트림은 이제 아파트 투자죠. 이제 내가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이걸 적용을 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타일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지역을 좀 추려야 되겠죠. 왜 종목도 마찬가지로 산업을 추리고 그다음에 섹터 뭐 이렇게 점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잖아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이 왜 오를까를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이걸 왜 사야 되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용으로 접근을 한다고 치면 이 지역이 오를 것 같고 이 동네, 그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 이게 이제 추려나가는 과정이니까요. 탑다운 방식으로. 지도 딱 펴놓고 시세 파악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세 가지 플랫폼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 지도도 나오고요, 시세도 나오고요, 어떤 시세 변동 현황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거래량도 알 수 있고,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추천해 주세요. 민간 스타트업에서 하고 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호갱노노. 호갱노노. 호갱노노라는 네. 네,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부동산 지인.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이름이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예요? 네, 되게 특이하죠. 이런 부동산 플랫폼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잘 예쁘게 시각화를 해서 네, 보여주는 사이트들이에요. 네. 각 사이트들마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막 뭐 어떤 동네가 몇 퍼센트 오르고, 뭐 특정 기간 내에 거래가 얼마나 됐고, 평소 거래량 대비 몇 퍼센트 더 거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 동네, 뭐 만약에 여기 문정동이다. 그럼 문정동에서 어떤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 어떤 아파트가 제일 저렴하고,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겠죠. 여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왜 더 비쌀까? 이런 것도 이제 부동산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가서 보는 거죠. 가보니까 여기가 평당 3,500이고 저희가 평당 3,300인데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걸 이제 느껴야 되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를 동네를 돌면서 물어보는 거죠.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는 게 증권사 창구 들어가서 PB 상담 받는 것만큼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이게 신문 보고 계시잖아요. 이 안경 끼시고. 네, 이렇게 보죠. 보통. 이러고 봐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스캔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네. 부담스럽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하면 좀 팁이 될까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다라는 걸 분명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쁘니까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제끼면 됩니다. 네. 그 부동산은 제끼면 되니까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들어가면 됩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가면은 앉으라고, 여기 네. 앉아보라고 하면은 이제 신나게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막 지도 펴놓고 막 탁탁 지지봉으로 막 하면서 여기는 이래서 이렇고 네. 왜 좋은 데고 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보다 좋은 데고 여기는 여기보다 떨어져, 이런 것들을 막 신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공짜로 강의 듣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한. 동네 그 변천사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원래 밭이었다. 그렇죠. 강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네. 싹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다리가 있기 전에는 여기가 더 좋은 데였는데 네. 이렇게 다리가 생기고 여기가 발전해서 이런 게 들어오고 뭐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여기가 더 좋아졌어.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쭉 얘기해 주시고 나서요, 항상 끝에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내가 한 20년 동안 해봤는데 이쪽이 그래도 지금 들어가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가장 알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인터넷에 나오기 전에 먼저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곳만 체크하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같은 동네를 하더라도 어떤 동이라고 하더라도 또 공인중개사무소마다 또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 대한 또 자부심들이 또 다 있어서 보통은 네. A동에 가서 B동을 물어보면 돼요. 아, 옆 동네를 물어보면 돼요. 그 아, 반대로 그래요? B동에 가서는 A동 어떠냐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물어보면 이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거기서 듣고 그렇죠. 단점은 크로스 체크해서 해가지고 모아서 정리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무소에 자주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냥 물어보고. 그럼 이제 노란 커피라고 해서 이제 맥심 커피 하나씩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비타오백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갖다 주고 하면은 설명 다 잘 해주세요. 사람을 내가 대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취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익히는 것도 투자의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살까요 보다는 그 돈을 안 까먹고 지키는 방법을 일단 터득하는 게, 이게 방패부터 착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공을 쌓는 거죠.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이 좋다고 소개해주는 물건이 네. 진짜 좋은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이 시세에 나왔는데 되게 좋은 거야 라고 추천을 했을 때 이게 왜 좋은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유난히 싼 매물이 딱 나왔을 때요, 잘 나온 정말 좋은 물건이거나 싼 이유가 있거나죠. 약간 뭐 아니면 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볼 줄만 알면 되네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물론 이제 그런 주식처럼 막 대단하게 싸게 거래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네. 금매라고 해봤자 뭐 5% 정도 저렴한, 그래도 금액이 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네. 그 금매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사연이 있어서 금매가 나온 건지, 네. 뭐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된다든지, 어떤 뭐 빚을 갚기 위해서 청산하는 과정이라든지, 네. 회사 법인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알면 정상 물건인데 이건 정말 그런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나온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 그게 진짜 싼 거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요, 35살의 남자와 33살의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둘 다 합해서 어쨌든 1억을 모았다. 자가주택을 찾을 때 추천하는 프로세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돈이 1억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살고 싶은 곳은 1억이 더 들어가요.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네. 이제 그럴 때 보통 선택하는 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돈에 맞춰서 그 근방에 네. 전세를 가거나 월세를 가거나, 또는 여긴 안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하급지라고 하죠. 조금 불편하지만 외곽, 차순위 선택을 하는 거죠. 청약은 제외한다면.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둘 중에 뭘 하라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항상 내 집 마련이 먼저다. 일단 시작은 외곽. 저는 차순위도 안 되는데 차차순위라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왜냐? 어쨌든 주식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거든요. 그게 언제 샀든지 간에 어쨌든 좀 조정이 오든 어쨌든 장기적으로 누적들어 보면 우상향인데다가 전세를 산다는 거는 어쨌든 집값이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인버스에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 떨어져야 상대적인 이득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냐 자가냐를 선택을 했을 때 사실 전세금으로 자가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원하는 동네는. 그러면 이제 하급지 또는 차순위 조금 이제 외곽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조금 이제 떨어진 도시.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서울에 들어오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찾아보는 거죠. 차순위로. 구리도 있고요. 하남, 뭐 분당 더 내려가는 거죠. 더. 교통이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쨌든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하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중개사무소 네. 방문이라든지 그런 주변 시세를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일산, 남양주. 다 비싼데? 다 비싼데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찾아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이게 지금은 사실 모든 게 다 올라 버려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다 비싼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먼 미래를 내다봐서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투영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밝은 미래인 종목들이 가지고 올수록 얘는 지금도 그래도 싸다. 조정을 받아도 결국엔 더 가겠지. 이런 것밖에 살 게 없거든요, 지금은요. 부동산도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살려고 딱 뭔가 마음 먹고 보면 다 비싸고 내가 지금 사면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이 들고 이 투자의 공통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해서 사면 또 안 됩니다. 아까 차순위, 차차순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차순위 중에서도 입지를 봐야 됩니다. 항상 부동산은 입지. 그래서 그 차순위 지역 안에서도 네. 그런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좀 괜찮은 입지에 있는 누구나 좀 그 동네에서는 어쨌든 살고 싶어하는 네. 자,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는 어디 살고 싶으실까요? 돈의 제약이 없다면 가운데일수록 참 몰리지 않나요? 아무래도 네. 편의시설이 좀 밀접되어 있는 네. 뭐 강남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면 네. 목동이라든지 상계라든지 이렇게 좀 호불호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들이 다 있어요. 네. 아니면 뭐 개발 호재가 있는 뭐 흑석, 노량진 뭐 이런 데도 9호선 라인 되게 좋잖아요. 그냥 다 좋은 지역들이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 차순위 지역 안에서도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습니다. 그게 명확히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냥 예?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가 붙어 있진 않는데 네. 이제 보면 이제 나누죠. 보통 딱 보면 알죠. 그래요? 네. 뭐 대전이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둔산동 이러면 학군 그 지역의 강남 그 지역의 노원 이런 데가 다 있죠. 그러면 이제 나는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내 직장은 어떻게 되고 내가 돈을 앞으로 더 모아서 집을 샀을 때 그 다음 플랜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고려를 해서 하급지를 선택을 하고 그 하급지 중에서도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래 가치를 땡겨올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미리 좀 땡겨오는 거죠. 레버리지 대출을 써서 네. 일부 신용대출을 끌어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 쪽을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제 동기 하나가 네. 수원에 이제 사는데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전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네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을 끌어서 살아. 왜냐면 가능했던 게 둘 다 부부교사였거든. 너네는 무조건 닥치고 사. 대신 너가 나중에 교육까지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까지는 네. 어쨌든 다녀야 되니까 초중고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을 무조건 사라. 그래서 그분이 연끌을 했죠. 정말 잘 끌어서 샀죠.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이제 뭐 저는 그런 투자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야 라고 해서 사라고 했던 게 아니었고 무주택자였지만 그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 신혼부부의 컨디션에 이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고르라라고 무슨 뭐 천지개벽할 곳 이런 곳은 아니었어요 사실. 어쨌든 너네가 마음 편하게 지내고 네. 자녀까지 키우려면 사야 된다. 그래서 샀죠. 그래서 지금은 고마워하겠죠? 우선에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요. 자금을 모으는 동안 아까 말씀해 주신 책과 그런 사이트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계속 쌓고 큰 자가주택을 마련해야 될 기회가 생긴다면 최대한 자가 매수 쪽으로 되게 평범한 되게 결과 네, 뻔한 소리죠. 뻔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되게 뻔한 얘기인데 이 지금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가능하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뭐 그 현실적이냐,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도 그런 금매가 나오고 있고요. 사정이 있는, 사연이 있는 금매는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게 네이버 부동산의 직방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금매나 그런 사연 있는 물건은 싸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요. 그럼 그걸 누굴 주느냐? 공인중개사무소가 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얼굴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 네. 내 사무실에 방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소식이 가요.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나 이런 거와 다르게 결론적으로는 그 정보의 비대칭을 좀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네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정보의 습득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물건들을 소개를 해주는 문자도 많이 오고 네.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지인을 통해서 오는 소개받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안테나를 모든 가능성을 좀 다 열어놓으시고 그냥 안 되니까 공부 됐고 뭐 너무 많이 올랐어 야 지금 사면 꼭지래 뭐 지금 사면 거품이야 이런 얘기에 현혹돼서 손 놓고만 있을 거냐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버스는 또 올 거고 또 좀 조정이 오는 안 좋은 시기는 분명히 13년도 14년도처럼 올 것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혹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과정 동안 손가락 빨지 말고 인사이트를 기르고 동네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소장님들하고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얘기하는 건 돈이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네. 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돈을 꼭 넣어야만 투자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좀 네. 하시면서, 그 근육이라 그러죠. 네. 체력 단련을 좀 하시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쌓는 것에도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